박진석은 고성희가 서재에 감춰놓은 USB를 찾아냈습니다.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치밀한 증거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비자금 조성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해외 계좌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의 눈이 한 폴더에서 멈췄어요. 협력업체 리베이트 관리라는 제목의 폴더였습니다. 클릭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어요. 내피업체 어사 3A 등급 가격으로 계약, 실제 납품 2A 등급, 차액 연 150억 리베이트. 박진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17년 거래 업체를 교체했던 그 내피 사건. 그게 단순한 업체의 배신이 아니라 고성희가 조종한 거였던 거예요. 그때 그 업체 사장이 울면서 매달렸는데 박진석은 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고성희는 5년 동안 수십 개 협력업체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했어요. 고급 자재를 계약하고 싼 자재를 납품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그 총액이 무려 800억이 넘었어요. 이게 정말 내 아내가 한 짓인가? 박진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제품 품질까지 조작한 거였어요. 만약 이게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할 게 분명했습니다. 당신 대체 뭘 한 거요? 박진석이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고성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신 내 서재 뒤진 거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박진석은 USB를 고성희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회사 돈을 5년 동안 빼돌렸다고? 자재 협력업체랑 짜고 리베이트 챙겨서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었어.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요? 당신이 뭘 할 건데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태어난 모습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건 횡령이야. 고소할 거요. 고성희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일어섰어요. 고소?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그러면 회사는 끝이에요. 주가는 폭락하고 당신 회장 자리도 날아가죠.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어요. 그래도 이혼은 할 거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 고성희는 비웃었습니다. 이혼? 좋아요. 하지만 재산 분할해서 제가 회사 지분 절반을 가져갈 거예요. 그럼 당신은 경영권을 잃게 되죠. 제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며칠 후 박진석은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어요. 어느 기자가 박진석 회장의 이혼 소송 소문이 증권가 찌라시에 뜨고 그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재계 거물 박진석 회장, 부인인 고성의 재단 이사장과 이혼 소송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성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박진석 회장 부인 고성희 이사장. 박 회장과 결혼 전에 둔 쌍둥이 남매 중 딸을 보육원에 버렸다. 버린 딸에게 간 이식 요구. 충격적인 진실. 재벌가 부인의 이중생활 친딸을 도구로 이용. 기사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고성희의 모든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은호를 버린 이야기, 30년 후 갑자기 나타나간 이식을 요구한 이야기, 돈과 건물로 회유하려 한 이야기까지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됐어요.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친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아들만 키우고 딸은 버리다니 인간이 아니야. 인간 이식까지 강요했다고. 완전 악마네. 고성희는 집 밖을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커튼을 쳐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고성애 씨의 행동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친딸을 버리고 30년 후간 이식이 필요하자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성희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어요. 다들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고성희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딸 박영나도 연락을 끊었어요. 아들 한우진은 이미 자신과 거리를 두기로 했고요. 고성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한편 박진석의 회사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이혼 소송과 부인의 스캔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15%나 떨어졌고 이틀째에는 20%까지 하락했어요. 박진석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부사장인 아들 박성재도 참석했어요.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인과의 이혼을 서둘러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사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박성재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외적으로 회사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적인 가족 문제이며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다고요. 박진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재야. 내가 잘 처리해줘. 박성재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박진석과 고성희는 법정에서 마주했어요. 고성희는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 고성혜 씨는 혼인 기간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특히 친딸을 유기하고 간 이식을 강요한 행위는 고성희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간 이식은 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며 유기는 30년 전 일로 현재의 이혼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으며 따라서 회사 지분의 50%를 요구합니다. 박진석의 변호사가 발끈했습니다. 50%는 과도한 요구입니다. 회사는 원고가 일궈낸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가 회사에 투자한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성희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박진석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고성희가 자신의 돈으로 회사의 위기를 여러 번 구한 증거였거든요. 2018년 유동성 위기 때 피고가 개인 자산 100억을 투입했고 2020년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손실을 피고의 비자금으로 메웠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진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고성희가 빼돌린 돈이 실은 회사를 살리는 데 쓰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진석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리합니다. 고성혜 씨가 회사에 기여한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최소 40%는 나눠줘야 할 겁니다. 박진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40%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지는 지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둘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성재야, 회사가 위험해. 박성재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고성혜 씨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나요? 최소 40%는 줘야 할 것 같아. 그러면 박성재는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회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성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한편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고성희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비해왔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언젠가 박진석과 갈라서야 할 때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였어요. 고성희는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USB가 있었어요. 그 USB에는 박진석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탈세, 뇌물공여, 부정 입찰까지. 만약 박진석이 끝까지 버티면 이 카드를 쓸 작정이었어요.
아직 내 카드는 다 보여주지도 않았어. 고성희는 USB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에게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딸 박영나가 작업실에서 이지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오빠, 나 엄마 이해가 안 가.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은호 언니한테 한 짓도 그렇고 아빠랑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뭔데? 나도 엄마랑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 이지환은 박영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고성의 씨랑 달라. 정말 나도 확신이 안 서. 박영나는 자신 안에 고성희를 닮은 면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엄마처럼 될까봐. 며칠 후 박영나는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와 함께 카페에 있었어요. 오빠, 은호 언니. 박영나가 다가왔고 지은호는 박영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영나는 진심으로 사과하려 온 거였어요. 언니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은호는 박영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영나야, 내 잘못은 아니야. 괜찮아. 박영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도 엄마를 말리지 못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한우진이 박영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나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부터 다르게 사는 거야. 박영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고성희와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한편 고성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고성희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고성희예요. 오랜만이죠.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비리 정보를 언론에 흘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면 안 되니까 믿을 만한 기자를 통해서 하려는 거였어요. 박진석 회장의 비리요? 흥미롭네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만나서 보여드리죠.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박진석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나 고성희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요. 박영나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가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박진석은 딸의 말에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박성재에게도 알렸어요. 성재야, 고성희가 움직이고 있어. 조심해야 해. 박성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을 수 있습니다. 한우진도 고성희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우진은 여전히 고성희의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한우진은 고성희의 서재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다음 주에 기사 내면 돼. 박진석은 끝이야. 한우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인 거였어요. 한우진은 급히 박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재 형, 엄마가 비리 정보를 언론에 흘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 기사가 나올 거래요. 박성재는 한우진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다, 우진아. 내가 처리할게. 박성재는 급히 아버지 박진석과 변호사, 홍보팀을 소집했어요. 아버지, 고성애 씨가 비리 정보를 언론에 흘리려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장님, 차라리 먼저 자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형량도 줄고 여론도 나아질 겁니다. 박진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박성재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동안 제가 회사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박진석은 아들의 눈빛을 보며 결단을 내렸어요. 좋다. 자수하겠다. 성재야, 회사를 부탁한다. 이틀 후 박진석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거였어요. 언론은 또 한 번 떠들썩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비리 혐의 자수. 검찰 고성희도 공범 혐의로 조사 착수.
고성희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박진석이 자수를? 그럼 나도?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박진석을 공격하려던 카드가 오히려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 거였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성희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고성애 씨, 남편 박진석 회장의 비리에 공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고성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비리의 통로로 쓰였던 거였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당신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건 회사 자금 운용을 위해서. 고성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검사는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자금 운용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탈세의 도구였죠. 당신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여기다 있습니다. 고성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 거였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고성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고성애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남편과 공모한 게 사실입니까? 딸을 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은? 고성희는 기자들을 피해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한 거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아무도 고성희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은 박진석과 고성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둘 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진석은 순순히 구속됐지만 고성희는 저항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고성희는 구치소로 향했어요. 한편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가는 다시 폭락했고 이사회는 비상경영 체제를 논의했어요. 부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들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제가 임시대표를 맡겠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아직 젊지 않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박성재의 단호한 태도에 이사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박성재는 즉시 회사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박성재 부사장이 임시대표로 취임하며 회사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젊지만 유능한 경영인으로 평가받는 박성재 부사장. 언론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박성재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동생 한우진의 존재였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의 아들이었지만 박진석의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석은 한우진을 아들처럼 대해왔어요.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네, 형.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진아, 솔직히 말할게.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우진은 박성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저도 알아요. 제가 형의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거. 엄마가 한 짓 때문에 회사가 위험해졌다는 거.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고성애 씨의 잘못이지. 형, 제가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박성재는 한우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희와 달랐어요. 고맙다, 우진아. 그럼 내가 은호 씨를 잘 돌봐줘. 은호 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그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한 명을 버렸던 30년 전 그날. 돈과 권력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세월들. 그리고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편 지은호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한우진과 저녁을 먹고 정순이와 지강호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지혁은 여전히 지은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지혁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선배? 나, 너를 좋아해. 오랫동안 좋아했어. 지은호는 놀랐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선배.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지은호는 이지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선배 고마워요. 근데 저는 아직. 응, 알아. 천천히 생각해봐. 이지혁은 지은호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진석과 고성희의 재판이 진행됐고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박진석은 징역 3년, 고성희는 징역 4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고성희는 수감됐어요. 교도소에서 고성희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은호를 사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박영란은 어머니를 면회 갔습니다. 고성희는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영나야. 엄마. 박영란은 복잡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처럼 되지 마. 박영란은 면회를 마치고 나와 이지환을 만났습니다. 오빠, 나 결심했어. 엄마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아줬어요. 잘 생각했어, 영나야. 한우진도 어머니 고성희를 면회 갔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엄마, 이제 저랑 은호는 우리 인생을 살 거예요. 엄마 없이. 고성희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 없었어요.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소용없어요. 엄마는 결과를 받는 거예요. 한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면회 가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대신 한우진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어떠셨어?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어. 근데 은호야, 넌 면회 안 갈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한우진은 지은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며칠 후 지은호는 정순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이지혁 선배가 나한테 고백했어. 정순이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정말, 그 선배 좋은 사람이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선배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정순이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호야, 천천히 생각해봐.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랑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혁 선배에 대해. 선배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를 항상 지켜줬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줬다. 근데 나는 아직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 고성의 어머니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지은호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회사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했어요. 박성재의 리더십이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성재 대표, 위기의 회사를 구하다. 젊은 경영인의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 언론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보다 더 유능한 경영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을 회사로 불렀어요. 우진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겼어. 뭔가요, 형?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담당해줬으면 해. 한우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회사 직원도 아닌데요. 박성재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직원이야. 우진아, 내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고성의 씨 때문이었어. 너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능력 있다는 걸 알아. 한우진은 감동했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진은 박성재의 회사에 입사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오빠 한우진이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 박성재 대표가 오빠를 인정한 거잖아. 한우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은호야. 내가 날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왔어. 두 남매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성이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은호 앞으로였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너무 늦게 깨달았어.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의 마음만 알아줬으면 해. 지은호는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고성희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직 용서할 준비는 안 됐지만 언젠가는 면회를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박영란은 이지환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촉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내 마음.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오래 걸렸지. 이지혁은 지은호를 껴안았어요. 아니야.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아 정식 대표가 됐어요. 아버지 박진석이 출소한 후에도 경영권을 맡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우진은 박성재의 오른팔이 되어 함께 회사를 이끌었어요. 박성재, 한우진 형제, 환상의 팀워크. 가족의 힘으로 회사 일으킨 형제.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비록 친형제는 아니지만 진짜 형제처럼 의지하며 회사를 키워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고성희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호는 마침내 고성희를 면회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차분하게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아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니, 출소하시면 새로운 삶을 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고성희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래, 은호야. 엄마가 새 사람이 될게. 면회를 마치고 나온 지은호는 홀가분했습니다. 마음속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고성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많이 변한 것 같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 같다. 이지혁 선배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진이 오빠도 잘 지내고 있다. 박성재 선배와 우진이 오빠가 함께 회사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나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시작이다. 지은호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달이 떠 있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날들의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지만 용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까지. 지은호의 화려한 날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지은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우진 오빠가 있고 이지혁 선배가 있고 정순이 엄마와 지강호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고성희도 진정으로 변화해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 뒤에 기쁨이 있고 고통 뒤에 성장이 있듯이 이들의 삶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들이.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나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성이를 닮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과 함께 착한 영향력을 주는 웹툰 작품들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오빠,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품을 만들자. 이지환은 박영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아. 우리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고성희와 박진석의 이혼은 결국 성립됐습니다. 고성희에게는 오래된 또 다른 비밀과 음모가 있었지만 자유를 잃은 고성희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통해 화려한 날들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